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총리의 한국 관광객 보이콧이라는 망언으로 인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줄어든 한국 관광객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때 태국은 밀려드는 한국인 관광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만 올해는 격감 추세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한국인 관광객은 올해 3월 이후 줄곧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소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작년에 122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드나들며 호황을 맞았지만 올해는 이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며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추세인데요. 태국 매체는 한국 관광객을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에 빼앗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NN 보도에 따르면 태국 최대 명절 송크란 축제를 앞둔 시점에도 치앙마이의 호텔 예약률은 45% 수준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평년 같은 시기 예약률이 8, 90%대였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이 된 셈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로는 지난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태국에선 반환 정서가 확산되었는데요. 그러자 이를 전해들은 한국인들은 역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보이콧하면 한국도 태국을 찾지 않겠다는 심리로 한국인 역시 태국을 불매하겠다는 입장에 보인 것이죠. 실제로 태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연이어 전해지는 상황인데요. 태국 관광청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최소 2만 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태국을 찾은 한국인들이 겨우 5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결과에 태국 관광청 책임자까지도 놀랐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동아시아 지역 마케팅 책임자인 추이 시리베이쿨은 올해 초부터 한국 관광객이 태국의 인바운드 시장에서 상위권에서 떨어진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반한 감정을 키워왔던 태국은 연휴를 앞두고 한국인 어서옵쇼 하며 태도를 달리했는데요. 한국에게 불만을 품고 한국으로 여행 가지 말자,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돈 쓰자고 말한 태국 MZ세대들의 반응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죠. 벤 코리아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SNS를 통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을 거부하자는 뜻으로 태국의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엄격한 이민 심사로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태국의 불법 노동자 문제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태국과 태국 국민의 고마운 생각이 있다고 말했지만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임무라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할 경우엔 행정처벌로서 최대 2천만 원의 범칙금과 10년의 입국 규제까지 받게 되는데요. 한국에서의 강제 퇴거는 물론 외국인 보호소 수감이라든지 평생 출입국 기록으로 남아 다시 한국에 오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는 무시무시한 것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으로 밀반입된 마약을 투약하거나 공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태국인은 올해 들어서 벌써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법무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또 태국과 베트남의 마약류 밀수사범에 합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가운데 63.9%에 이르는데요. 지난 2019년 49.2%에 비해 14.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하지 않자 태국에선 수백 마리의 원숭이 떼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소동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유명한 태국 롯부리에서는 굶주린 원숭이가 들면서 도시의 치안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으로 살아가던 원숭이들은 관광객이 줄어들자 더 이상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져 구역 다툼을 벌이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태국 롯부리 당국은 원숭이와 인간 간 갈등으로 인해 원숭이 개체수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늘어난 원숭이 떼가 도시 곳곳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롯부리 주변에는 약 2,500마리의 원숭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롯부리는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명소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한국과의 갈등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자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먹이가 부족해진 원숭이들이 아예 거리로 나와 차량에 올라타 먹이를 찾고 길 가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올 3월에는 원숭이가 한 여성의 등을 걷어차 무릎에 부상을 입혔다고 전해집니다. 또 오토바이를 타던 한 남성은 원숭이가 음식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는 통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원숭이를 막기 위해 건물 외벽에 철조망을 치거나 가게에 호랑이 가면을 걸어두는 곳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원숭이들이 주변에 많으면 고객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을 닫는 상점과 쇼핑몰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뚝 끊자 거리에 원숭이 떼가 출몰하고 상점은 폐업하며 사람들도 원숭이가 무서워서 거리를 다니기 어려워진 것이었죠. 현재 롯부리는 버려진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활기를 잃은 상태라는데요. 태국 국민들은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 죽을 맛임에도 태국 총리는 여전히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중적이고 얍삽한 민족이라면서 한국 관광객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태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한국 법무부는 조용히 칼을 빼들었는데요. 앞으로 입국 심사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 체류자를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한 것이죠.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무려 77일 동안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중점 단속 분야는 제일 큰 문제인 마약과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등이었습니다. 태국 불체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활동에도 가담하고 있어 매우 골치 아픈 존재들인데요. 태국 불체자들의 자국민 일자리 잠식과 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치대로라면 한국인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과 다름없고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지역마저 슬럼화되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이 쫓겨날 지경에 있다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태국 불체자들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국 경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불법 체류자 대비 그들의 범죄율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아서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킨과 동시에 한국으로의 재입국도 영원히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강력한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불체자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장을 발급받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고도 밝혔는데요. 한국 법무부와 정부가 손을 잡고 강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태국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태국이 아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유언 비어까지 퍼뜨리며 한국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타깃은 한국 관광객인데요. 이로 인해 태국 총리는 한국에게 쓴소리를 하며 중국을 치켜 세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수교기간이 올해로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평생에 해당할 만큼 긴 시간인데요. 양국은 이 긴 우정을 발판 삼아 문화적 동반자로 선장해 나가야 했으나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가 한국 관광을 비난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관광 명소는 전부 넷플릭스팔이라서 수명도 짧고 볼 것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비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여행 비용이 약 117만 원이 드는 반면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이 들어서 훨씬 저렴한 편이다. 또 중국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데다 더 많은 명소가 있다고 중국을 치켜 세웠는데요. 태국인들이 뿔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전자여행 허가 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한 감정이 싹튼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가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국내 체류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 중 태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게 법무부의 지적이었죠. 이들 대부분은 돈 벌기 쉬운 마약 거래나 불법 안마소 등 음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법무부의 지적처럼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체류자들은 최근 2, 3년 사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만 해도 39만 명에서 지난 2023년엔 무려 4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속도 덩달아 늘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체류자 2만 3천 명을 출국시킨 상황이죠. 법무부는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불법 체류자를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정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는데요. 이는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국내 체류 태국인 10명 중 7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국은 한국이 도상국이었던 1981년에 상호 무비자 협정 90일을 체결했고 이런 이유로 법무부에서 태국의 상호 무비자 협정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데는 외국인 범죄와도 무관치 않은데요. 실제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최근 10년 사이 외국인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2005년 13,000여 명에서 2023년 58,600명으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기간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천 명에서 1,426만 4천 명 정도로 2.4배가량 늘었는데요.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보다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높은 셈입니다. 특히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범죄는 강력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통칭하죠. 외국인 강력범죄자는 2005년 1754명에서 2024년 8818명으로 20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로교통법 외국인 위반자는 272명에서 1641명으로 6배 늘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은 태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외국인 살인범은 전체 외국인 살인범의 69.6%이고 강도는 40.5%, 절도는 46.6%, 폭력 68.3%를 차지했죠. 태국인 범죄자가 많은 것은 지난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70%가 태국인인 것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즉 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은 태국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흥미 위주나 악의적인 왜곡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을 욕보이기 위해서 다분히 짜맞추기 의도를 갖고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성인의 도심화단 내 대변보기, 한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쓰레기장 같은 편의점 상황, 벽에 노상방뇨하고 도망가기 등에 대한 기사는 가십성 사안을 재미 위주로 과장하거나 일부를 전체로 매도해 오해를 낳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거나 시도 때도 없이 낮술을 마시고 현지인과 싸운다, 고성방가와 노상방뇨를 한다, 팬티 바람으로 거리에 나오는 사람도 많다는 헛소문마저 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에게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 중 하나로서 처신을 똑바로 해라, 대중국 유커들을 본받아라 라는 경고까지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한국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태국 관광청은 중국인 유커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근 중국 배우와 인플루언서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초청할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태국 관광청의 동아시아 담당 이사인 추이 시리웨쿨은 2025년 태국 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축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니아오먼스 페스티벌을 열어 중국인 유커들을 기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2024년 하반기 동안 8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태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5달 동안 이미 거의 300만 명의 중국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10월엔 중국인 브랜드 앰베서더를 출시해 중국 관광객의 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전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인 유커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태국인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의 민폐가 워낙 안명 높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엔 태국에서 신성시되는 왕궁 근처에서 어린 딸을 소변 보게 한 중국인 부부가 태국인들의 분노를 들끓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왕궁은 수도 방콕의 중심부에 위치한 차크리 마하 프라삿 왕궁으로 태국과 태국 왕실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였으며 현재는 왕실 행사를 거행하거나 국왕의 손님, 국빈, 해외 고위급 인사들이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죠. 그런데 중국인들로 보이는 부부가 이곳에서 소변을 보는 딸의 망을 봐주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SNS를 통해 퍼졌고 이를 본 태국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그들은 중국인이 태국의 문화를 무시했다. 그들은 군주제를 모욕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의 사르삭 퐁파닉 관광스포츠부 장관은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 관련 기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은 누구보다 태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며 태국인 불체자들을 대해왔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추방을 하지도 않았으며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이용해 태국 불체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국과 비교한 태국 총리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태국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칼을 빼든 상황인데요. 법무부는 지금보다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태국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태국에게 단단히 돌아선 한국 정부로 인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엄청난 생활고를 겪으며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 20만 명을 전부 태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대거 귀국 움직임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프라유 짜노차 총리는 한국 불법 체류자들의 대거 귀국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중 다수가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태국 SNS에서 한국을 거부하자는 뜻의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한국은 태국에서 오는 불법 노동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SNS에 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죠.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활동에 가담하고 있어 골치 아픈 존재들인데요. 때문에 입국 심사 직원들은 KETA 비자를 소지한 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태국인들은 넷플릭스로 유명해진 한국 관광 더덥다며 일본으로 목적지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애시당초 태국인들은 엄청난 친일 국가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태국인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두 국가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두 국가 모두 국왕이 있는 왕실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감정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국가는 왕실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오며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현재까지 왕실이 매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태국에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태국 왕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일본 왕실에 호감이 들고 이게 자연스럽게 일본 국가와 일본 국민에 대한 호감으로 발전한 것인데요. 특히 태국인들의 일본 사랑은 단순히 호감을 넘어선 그 무엇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류를 좋아하는 것처럼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요. 실제로 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상 형제 국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죠. 일본은 태국 투자의 가장 큰 손으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태국에 2,754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총 58조 5,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2012년 일본의 태국 투자 금액은 1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요. 2013년엔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23.2%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11조 원으로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태국이 일본의 경제 식민지라고 부를 정도였는데요. 일본은 예전부터 태국을 동남아 진출의 허브로 보고 투자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태국 투자 2위 국가인 미국을 크게 앞서며 최대 투자국이 된 것이었죠. 그러나 너무나도 공격적이어서 당시 일본의 진출은 태국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72년엔 태국의 일제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의 공격적인 투자는 지속됐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개발 원조와 더불어 일본어 교육과 유학생 지원 등 일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중심으로 전개됐는데요. 일본은 인프라 개선 및 인적 자원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태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당시 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수행되고 있었던 동부해안개발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줬고 방콕 차오프라야 강을 건너는 다리에도 일본 원조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죠. 또 강을 건너는 21개 다리 중 14개에는 일본 다리 등의 글자와 함께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특히 방콕만 살짝 둘러봐도 이런 의문들은 일순간에 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콕의 곳곳은 일본의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흔적이 가득하고 태국인들은 일본에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방콕에서 일어를 듣거나 일본식 인테리어를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방콕 중심부엔 일본 백화점이 위치하는데 태국 최대 쇼핑몰 아이콘 시암에는 일본 유명 백화점 다카시마야가 입주해 있고 같은 쇼핑몰에 위치한 일본 프리미엄 슈퍼마켓 다카마르시에서는 다양한 일본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가려해도 세븐일레븐, 로손 등 일본계 편의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죠. 게다가 일본인이 하도 많아 도쿄도 방콕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방콕 일본인 밀집 주거지역 수쿰비트도 대표적인데요. 이곳에는 일본거리란 이름을 가진 거리가 있고 일본 음식이나 일본 재료를 파는 마켓이나 일본 학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어 학원도 몰려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선 일본 음식이 진미로 여겨져 2,300개 이상의 일본 식당이 성업 중인데요. 태국인들은 일본에 가서 정통 일본 음식을 먹고 싶다며 일본 관광을 희망한다고 하죠. 일본의 시세이도 화장품이나 겐조 신발, 카시오의 지샥시계 등도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대중문화 역시 태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은 일본 문화에 대한 반감이 적고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가 있으니 태국에서 만들어진 자체 문화 콘텐츠에도 일본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태국인들이 사랑이 맞지 않는 영화 쿡감이 대표적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을 배경으로 한 태국 여성과 일본군 장교의 사랑을 그린 소설 차오프라야에서의 일몰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 영화가 태국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총 6차례나 리메이크됐고 1973년과 1988년, 1995년과 2013년엔 총 4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외에도 2004, 2007년엔 뮤지컬로 상연되게 되는데요. 쿡감은 일본인과의 로맨스나 일본 문화에 대한 환상을 키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걸그룹 AKB48과 BNK48 역시 당시 방콕에서 콘서트를 열었을 땐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고 알려져 있죠. 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수치로도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가 미국, 영국, 태국, 중국, 프랑스 등 6개국에서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태국인들은 96.2%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해 일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일본을 사랑한 태국은 한국에겐 노코리아를 외쳐대면서 한국을 분노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던 한국은 태국 불체자들 20만 명을 모두 영구적으로 추방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태국인들 또한 환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불체자들을 향해 법을 어기고 나라의 명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며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국민들마저 불체자들을 버리며 같은 태국인들을 문전박대해버리자 충격에 빠진 불체자들과 그의 가족들 수백만 명은 태국에서 집단적 시위를 벌이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인데요. 태국 논타부리 주에서는 강제 추방을 당한 태국인 불체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는 현 사태를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태국 당국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 내 불법 취업을 하려는 현지인들의 출국을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라사의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경계가 심한 편이니 양해를 해달라며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한국을 협박하며 한국을 이용해 먹던 태국은 오히려 한국이 등이 돌리자 위기에 몰리게 된 상황인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과 재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